삼성동에서 아메 누가 제일 잘해? 누가 얘기를 못할 거야. 그냥 상상이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표준화되고 내가 음성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있잖아요. 고정 비용의 수익화. 어차피 회사에 쓰는 비용들 그렇잖아요. 비용들은 다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메이라는 플랫폼,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에 바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업에 바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제가 그 사업하기엔 좀 바쁘고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키우는 사업도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지금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낸 거야. 아이디어를 딱 바꿔서 이거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면 직원들이 많아지면 직원들 복지 비용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만약에 미팅을 좀 나오시다가 죄송한데 저 요새 사업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직원도 뽑아야 돼서 제가 좀 소홀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원 더 많이 뽑는데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시는 분은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서울에서 봤던 건 뭐냐면 본인만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차피 회사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을 그냥 어차피 자기 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아메이저 바꿨으면 꼭 캐시백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회사 그 직원들이 훨씬 건강해지고 좋은 퀄리티 제품을 쓸 수 있는 그 메리트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쓰고 없어질 비용들이 수익화되기 때문에 훨씬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사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의 어떤 비용 솔루션으로 제시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까 생각됩니다. 지금 딱 8시 반입니다. 원래 7시부터 8시 반이었죠?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지만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마칠 시간이지만 아니 여기서 선택이에요. 여기서부터 선택. 왜냐하면 다들 예측했잖아요. 선택 8시 반까지니까 저희가 이제 오피셜한 거는 이제까지 그 다음부터는 오피셜이 아닌 그런 얘기들 가도 될까요? 네.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그 트렌드는 다 알았으니까 결국 시대가 절로 흘러가는구나. 결국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시대가 바뀌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아메이랑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저런 분들은 자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스폰서로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분야에 고정관념을 가진 층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해하는 사람들 이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도 주위에 오해하는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26살 때 미팅을 다녔단 말이에요. 회사를 1년 다니고 나와서 아메이 사업을 9% 전업을 했을 때 제가 몇 번 만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26살짜리 전업은 절대 안 통한다. 내 얘기가 절대 안 통한다. 너 직장생활 얼마 해봤냐? 1년 안 그냥 가라. 네가 무슨 현실 점검하고 무슨 사업을 하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엄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직장을 좀 더 많이 다니고 어떤 타이틀을 가졌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좀 부족해서 내가 조금 이 사람한테 자신 있게 내세울 뭔가 없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결국 여러분 주위에 꾸준히 이런 비전을 전하시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겠습니까? 연결 공유입니다. 아메이를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1164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연결 공유를 보시더라고. 그쵸?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해석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 사업은 누굴 설득하는 사업도 아니고 힘들게 어렵게 설명하는 일도 아니다.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내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분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일이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렇다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일 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리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세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분들이 와서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이것도 옮겨주셔야 돼요. 이거 안 옮기셨죠? 옮겼어요? 옮겼는데 안 옮겨. 됐다. 25년 됐죠? 글로벌 57년 됐어요. 회사가 25년 되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아쉬워요. 안 쉽습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뭔가 10년, 20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정관념이 많은 사업이고
그리고 한국 소비자만큼 까다로운 소비자가 없는 데서 이 아메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2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대단히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안에 more than money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이상의 뭔가 있다라는 거 기업이 보시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국 회사가 있어요. 오래가는 회사가 있어요. IBM 아시죠? GE 아시죠? GE 아마존 아시죠? 제가 몇 개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IBM에서 얼마나 알아요? 모르죠. GE 얼마나 알아요? 모르죠. 아마존 얼마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아메 얼마나 압니까? 모른다는 거죠. A4 용지 시험 다 봐봐야 모른다니까. 뭐 치약입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메를 안다고 하는 분들에게 결국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브랜드만 알잖아요. 아 인지낸다. 아 저거 안다. IBM은 원래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GE는 에디슨이 만든 처음에 전구 만드는 회사에서 가전 회사였죠.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 만드는 회사였고 아마존은 처음에 96년도에 제프 베조스가 책을 팔던 회사였어요. 근데 IBM은 지금 컴퓨터를 한 대도 안 만들어요. IBM이 주장하는 건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G, TV, 가전 다 중국에 팔아버렸어요. 하이어에. 한 대도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있냐? 여기는 데이터 분석. 물론 항공기 엔진은 G가 넘버원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장에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데이터 분석해서 한 2주 뒤, 한 2시간 뒤에 이 시스템 에러 나겠네. 그걸 미리 예측해주고 컨설팅을 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 책을 하나 파는 이런 회사였지만 지금은 팔 수 있는 걸 모든 걸 팔고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대시 버튼이나 이런 것들 있죠. 연결시켜서 회원가입 시켜서 내가 딱 버튼 누르면 바로 주는 데는 자,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이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뭘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다고 그냥 그죠? 컴퓨터를 팔고 냉장고를 팔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 회사가 돼버렸어. 다. 나 관계 먹고 싶다. 오래 가자. 관계에 발생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수익을 볼게. 이런 회사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도 비즈니스 모델 어디로 왔냐? 관계라는 거, 소비자 관계. 이걸 처음부터 해서 어디냐? 아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모델 볼 때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드네? 근데 파네? 돈을 버네? 아, 그럼 판매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이 생기고 모바일 생기니까 각자 연결세 툴이 생기니까 연결의 얘기 나왔지만 다 개별 분리돼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 LOS라는 게 연결돼 있었다. 수기로든 뭐든지 간에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연결되는 굉장히 뭐 부기 같은 어떻게 보면 주판 같은 옛날에 약간 오래된 시스템이지만 연결 베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연결되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오리진은 연결했다는 거죠. 아메도 바뀌었죠. 아메 로고 초기 로고잖아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뭐냐? 세제 다섯 개 시작한 회사입니다. 1959년도에. 어떻게? 처음엔 전달이었어요. 정말로. 이분이 누구냐면 리치 디보스 아버님이시랍니다.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플랫폼을 DD라고 했대요.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 그래서 그분들이 보너스 받으면 DD가 보너스를 나눠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DD가 되면 차가 한 대 나왔고. 이게 제가 들은 역사로. 우리 DD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좋잖아요, 먹걸로 가고. 근데 글로벌로 57년이 지나고 하고 25년이 지났는데 제품 가지고도 엄청 늘어났죠. 하지만 제품을 사람들이 유통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 말은 뭐냐? 한국함이 25년간 어마어마한 혁신을 갖춘 회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 보면 그냥 똑같은 아메 얘기를 들었지만 10년 전에 아메를 봤던 사람 지금 오면 다른 세계라는 얘기라고. 만약에 오늘 아메를 들었고 좋은 얘기 잘 들었네 하고 가서 10년을 온다면 또 다른 얘기야. 아메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는 어떤 사람이 정확히 볼 수 있냐? 문맥, 옛날부터 해왔던 사람이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아메를 딱 듣는 사람은 몰라야 돼. 그냥 인터넷 주문하는구나, 모바일 주문하는구나. 하지만 이 흐름, 이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기물주의식이죠. 삐삐도 없을 때,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도 없을 때, 택배도 없을 때 이 아메를 하셨다가 지금 쫙 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알아보실 때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오늘 보러 이거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판단이 안 된다고. 오늘부터 한 몇 년간, 오늘부터 몇 달간 집중해서 흐름을 보셔야지 아메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예요.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아메를 딱 봤을 때 엄마들이 하는 거네. 좀 힘든 취미생활 같은 거네. 엄마들 사람 모으네, 모아. 대범동의 집에 모으네, 사람들을. 맨날 오네. 근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엄마가 계속 오라고 그러네. 안 오려고 같은데 왜 계속 오라고 그러네. 저분은 치약만 주문했는데 왜 엄마는 칫솔까지 껴팔라고 그러네. 낮은 레벨의 세일즈다. 그러니까 주부들 대상 오라겠지. 스마트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단 말이야. 엄마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출신이잖아.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컨설팅 바로 들어가거든. 제가 보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니었지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에 딱 비전을 갖다기보다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한 게 이 직장 생활 계속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는 그 확신을 했을 때 보이더란 말이죠 이것이. 하지만 그 동안에 우리 어머니 보였던 그 진실함, 정말 이 아메이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나한테 확신을 계속 줬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의 설명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이는 거. 매지가 있죠. 안 보는 사람 죽어도 안 보여 매지가. 이게 뭐가 있는 거야 매가. 근데 한 번 보면 계속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안의 비전도 정확히 딱 보면 계속 보인다. 바뀌지 않은 거 이런 설명. 저 이런 자리 왔을 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쵸? 요새 같은 첨단 자리 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 왜 바뀌지 않았을까? 왜 바뀌지?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전달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전달한 것이 어떤 기회를 전달하는데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매스로 광고를 때려가지고 본사가 받아서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설명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똑같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가 보너스 많이 받았을까 할 때도 물어보겠죠. 그리고 옛날에 언론에 대한 평가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장 광고를 낸 거죠. 한국세제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아메이 세제 이상하다 뭐 이렇게 비방 광고를 많이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니네 증거 있냐 이거? 니네들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잘못했다 빨리 사과해. 이걸 쪼개는 신문에 났던 거야.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 다 나오고 공정거래는 찾아보십시오. 왜 이분들이 잘못했는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질러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쵸. 그때는 우리가 정보를 가공할 수 없었어요. 정보를 퍼뜨릴 수 없었다고. 채널이 없었어요. 그냥 나온 거 그만 야 신문 나왔대 그럼 끝나는 거잖아. 지금 누가 신문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들도 다 어떤 개인들 어떤 이벤트나 그런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보를 하지 미디어 보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뭐 대기업 일간지나 이런 데서도 평가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메가 성공했던 이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는 거. 제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어렵게 생각했냐면 제품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 처음에. 왜냐면 제가 25, 26살 시작할 때 세제 써보고 야 이 세제 대박이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빨래 했던 것도 아니고 양치하다가 와 감동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보내주는 제품이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플랜의 비전을 본 거지 제품 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 이 사업이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나를 통해서만 현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검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제품을 정말 잘 써봐야 돼요. 정말 많이 써봐야 돼. 훨씬 더. 그래야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본인 것 같아요. 한국하면 25년을 갔던 기본. 저 역시도 1, 2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사업 설명을 되게 한 거예요. 그냥 사업 설명만. 사업만.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죠. 얘가 비전을 확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한테 제품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이건 사업을 안 해도 괜찮구나. 그분이 정말 치약 하나 쓰더라도 칫솔 하나 쓰더라도 세제 하나 쓰더라도 그 사람이 쓰면서 야 이거 괜찮네 되면 그 다음 플레이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정말 이 사회와 팀워크로 정말 저 아메를 좋아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 막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사건들 터져주니까 뭐 팀워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본에서 노아린이라는 옥시에 들어있던 성분 아닙니까? 이건 이제 인산염이라고 우리가 세제 기본적인 안에 무슨 세제? 생물의 세제는 물인 세제. 왜였어요? 물인 세제. 린이 뭐지? 물인은 인산염을 줄인 건데 얘 보면 왜 이런 성분이 우리 생품에 들어갔을까? 얘 보면 공산품이었기 때문에
품질 개념의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따르면 되지 이제 테스트할 필요 없었거든. 근데 딱 해서 사람들 몸에 접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공산품이니까 그것만 통과하면 되니까. 근데 암의 모든 제품은 공산품이긴 하지만 암의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모든 피부과 정밀 테스트, 의료 테스트를 다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기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불특정 다수한테 쫙 파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메이가 우리를 안다고. 아메이에서 창업자는 스피치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얘기 나올 때 뭐냐면 We family, 우리 같은 가족입니다. We are friends, 친구입니다. We are partner.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어떤 제품 쓰면서 그 사람 오너가 여러분 내 친구의 가족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접근이 틀리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안 했을까? 처음부터 한 명씩 한 명 소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메이는 1995년, 59년도 쫙 광고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이 할머니 힘들다 그럼 저 할머니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제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철저하게 자체 기준. 왜? 제품 검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왜 연구진이 아닌데? 그 기준을 회사가 가져버린 거죠.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럼 확실히 딱 되니까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럼 뭐 정수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 얼려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우리가 그랬잖아. 얼음은 물 냉장고에 얼려 먹고 냉장고에서 어디다 그냥 얼음 나와야지. 얼음 먹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얼음 먹다가 얼음 왜 얼려 먹지? 요새 이 공식 필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엘모전자 여기 출시들 안에 굉장히 많아요. 저 파트너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회사 굉장히 약해. 근데 물어봤는데 LG 왜 이렇게 만졌어 하니까 어디 물어봤냐면 3M 측이 물어본 거야. 왜 3M 물어봐? 공기청정기 상당수는 자체로 필터를 안 만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럼 공기청정기를 시작했을까? 돈이 되는 거니까 빨리 만든 거야. 필터를 만들 연구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시장이 크니까 일단 만들자. 브랜드가 있으니. 광고 모델 써. 필터는 뭐 3M 제일 만들게 가져와. 만들자. 탁 터지니까 우리 안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야. 건강기능식품가 크니까 OEM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브랜드만 달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를 직접 제조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연구개발한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광고하고 유통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우리나라는 에어컨 공기처럼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낸 거야, 그냥. 왜? 시장이 존재하니까. 비즈니스는 시장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우리도 혹시 필터 쓰는데 나쁘지 않을까? 여기 보면 공기청정 환경 필터 보도 관련한 딱 냈습니다. 뭐냐? 이 한국암의 긴급히 암의 글로벌 R&D 분야의 암의 엠모스베이 필터는 항균 처리를 하지 않아 항균 물질 코팅 자면의 유동 물질을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암의 엠모스 공기청정 필터는 방사능 물질가 됐던 항균 처리를 한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독성 물질 Y 태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딱 이거 왜 광고 안 했지? 자 보세요. 암에는 이런 걸 광고를 안 해요. 왜? 대상이 메스가 아니거든. 메스에서 이런 거 만약에 대기업이 우리는 안 쓰는데 다행이다 그러면 광고 쫙 하겠죠. 우린 그렇잖아. 우리는 왜 광고하지 않지? 혹시 이럴 때 우리가 왜 아내가 좋다 얘기 광고하지 않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믿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매니아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 다른 방식. 그래서 이스프리안 공식 중에 넘버 원인 거죠. 지금 요새 보면 아메이가 생산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제 뉴트라이트 연구 시설도 만들었고 인도도 만들고 베트남도 만들고 점점 확장하면서 왜냐면 점점 수요도 많아지고 그 제품을 최적화 만들 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회사예요. 간단하게 비즈 컨셉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송현이님이 얘기했듯이 유통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디서 들었냐? 저는 사실 경영학과 전공했지만 유통의 이 흐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칠판에 적는데 민기야 유통이라 적는데 조금 무섭다. 엄마 왜 유통 얘기하지? 주부들이 이걸 설명하기에는 이건 겨우 비즈니스 개념이니까. 그쵸? 근데 이렇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슈퍼한테 아이스크림 사면서 사장님 얼마 남아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 떼오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물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쵸? 여기는 알면 안 되는 세상. 알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마음대로 했던 세상. 제품을 누군가를 만들면 누가 광고를 하고 중간 채널 통해서 소비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은 여기가 힘이 제일 많았잖아요. 제품 만들면 팔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마트나 여기가 힘이 파워가 세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파워 쓰다 여기가 힘이 세진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비교할 수 있거든. 가격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 터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는 게 대기업들이 안 잡히니까. 잘못하면 그냥 터지니까. 그럼 보세요. 힘의 파워가 이쪽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소비자한테 힘을 실어준 기업이 성장했죠. 그 기업이 아메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냥 엔드 유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소비할 수 있지만 내가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단순히 마케팅 얼마나 캐시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해주면 우리 좀 할인해 줄게, 우리 포인트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락킹 효과로 되는 거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 같이 쉐어거든요. 실제로 유통 마진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생활 주방으로 최고 마진이 54.5%예요. 100원이면 54원이 거기 유통 마진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수익이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전에 그냥 썼을 때 발생하는 광고 유통 마진이 우리한테 돌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야 니네들 돈 어떻게 많이 버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는 뭐냐면 그런 거죠. 야 니네들 제품 뭐 좀 더 비싸게 니네 다 나눠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편에 내는 마진이 있구나.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는 아까 말씀 직접 제조해서 누가 쓰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품들 직접 만든 독자재 제품하고 구조 광고로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유통 마진에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요새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이 가수 아시죠? 누구냐? 나와라. 네, 35%를 돌려주는데 요 가수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네. 이거 아시는 분? 이분도 잘 모르세요? 그냥 남성들이가 그냥 손든 거 아니야 그냥? 도끼라는 사람 도끼. 돈 벌면 무조건 차 사버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자 짜증이자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와씨 장난이네. 여의도 있는 거기 살거든요. 존시한 존시. 근데 이분들이 보통 일하는 사람들 잘 안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많이 개방됐는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공중파에 나와서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예능을 하지 않아도 수십억 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야. 야 일반 연예인은 좀 못 벌 것 같은데 그때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비결은 수익 구조 있다는 거예요. 연예 사업도 엔터테인먼트 연예 사업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보통 대형 기획사들 그 사람들은 화려한 만큼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매스를 상대해야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광고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메이크업도 신경 써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는 뭐냐면 작사, 작곡, 특사, 녹음, 홍보 거의 모든 애들을 직접 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일리네어라고 이 그룹이 일리네어인데 이 도끼 음반 다운받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왜 돈을 많이 벌어? 소수의 매니아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매니아만 집중하기 때문에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만들면 1, 2만 원 무조건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앨범당 1, 2만 원이 팔린다 하더라도 판매금 대부분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1년에 앨범을 몇 개씩 내니 음반으로 수억 원 되는 거야. 안 쓰잖아, 안 보잖아, 모르잖아, 나도 없어요, 나도 안 들어봤어 이거. 근데 듣는 사람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음악이 한 300몇 곡 된다, 200몇 곡인가? 이게 계속 수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수익 구조에 대답이 있다는 거고 과연 그리고 구전이 될 것인가? 이 구전만 보잖아요. 오늘 지방에서 오신 분들 지방에서 여기 오늘 가보신 거 있어요? 쉑쉑버거? 나 여기 올라온 김에 이거 먹고 가야지. 손 들어보세요. 쉑쉑버거 없어요? 왜 이런 데 안 가? 이런 데 가봐야지.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데 대단하잖아. 이거 광고 없이 그냥 빡 떴잖아 지금. 1,500명 1,500명 뭐 들어가지 못하고 난리 났잖아. 뭐하러 햄버거 먹으려고. 왜 그랬을까? 쉑쉑버거 광고 보신 분 광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렸을까?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올렸다는 거죠. 이 스토리가 먼저 나가고 이제 곧 나온다는 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 몇 개 있는데 그 제일 큰 게 동부에는 쉑쉑버거, 뉴욕에 있는 거, 서부에는 인앤아웃이에요. 캘리포니아 밖에는 인앤아웃 프랜차이즈를 안 내줘. 안 내줘. 인앤아웃은 감자를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잘라 그 자리에서 튀겨줘요 그냥. 틀리다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나오니까 SNS 쫙 한 거죠. 놀란 게 제가 쉑쉑버거랑 검색을 해봤어요. 그저께 나온 거야, 그저께. 이걸 인스타그램에 몇 명이나 올렸을까? 포스팅한 게시물이 35,128개. 이틀 됐는데 35,000개야. 다들 올리려고 한 거예요, 다들.
사람들은 내가 이거 먹었지, 쉑쉑, 내가 먹었지, 내가 차 먹었지, 쉑쉑,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메리시거든. 사람들이 너 거기 썼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거든. 그러니까 줄 서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대아메, 한국 아메 25주년 아메 검색해봤습니다. 아메 검색하니까 굉장해요. 게시물이 13,000개예요. 이거 뭘 할 수 있냐? 지금 아메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쓴다는 거야. 핵을 안 한다는 거야. 이걸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다른 층이구나. 다른 층이 그런가 보다. 아메 나오면 좋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아무 일도. 그냥 좋다 하면 25주년 끝나는 거야 그냥. 굉장한 가능성을 보는 거야. 이틀 만에 35,000개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 구전이라는 게 그냥 하고 좋대 이런 게 아니라고. 말 구전이. 한 명의 개인 핵심 어떤 블로그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촥촥촥촥 태그되고 그런 시계죠. 근데 저는 긍정을 봅니다. 이거밖에 안 됐다면 여기 분들이 마음 먹잖아요. 바로 내리면 10만 올릴 수 있어요. 바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 지금. 그래 좀 배우면 돼. 어차피 우리 평생 배우잖아. 배우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익 원칙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전으로 뭔가 마케팅 되겠냐?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것만 이해해 놓으시면 이제 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세바시에서 했던 간단한 내용인데 보통 기업들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제가 3분 안에 마무리 짓게요. 3분 안에 마무리 짓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 근데 그 회사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는 매출을 키워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영업비용이 많이 나잖아. 개인들도 똑같은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수입이 많고 지출을 줄여야지 경제가 안정이 돼. 그렇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회사가 매출 좀 올려야 되겠다. 신제품 좀 만들고 좀 많이 프로모션해. 그러면 매출 올리고 딱 마음 먹으면 우린 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안 먹던 쉑쉑버거를 먹어야 돼. 어제까지 안 먹었던 거야. 쉑쉑버거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안 먹으면 약간 레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도 빨리 가서 쉑쉑버거 찍고 인증샷 찍어야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전혀 이때까지 상관없었는데 그냥. 그렇죠? 그리고 비용 컨트롤 해야겠다. 요새 너무 긴축제는 해야 돼. 월급 줄여! 하면 엄마 아빠가 받는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과 우리가 공통점이 없다라니까. 아까 전에 연결 공유에서 많은 플랫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생겼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보고 싶다. 한 몸. 비즈니스 자체가 한 몸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고 사실 유통의 변화에서 수익 구조에서 지금 3D로 이제 변형이 안 돼가지고 모니터가 3D가 아니라서 평면에 나타났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 매출이 증가할 때 우리 수익도 증가하는 거고 아메가 비용을 줄여서 혁신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가 쓴 생품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뭐냐면 김은태 늘 얘기했을 때 잘 나가는 기업과 한 몸이 돼야 돼요. 검증하셨을 때 그건 과연 아메가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앞에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검증하셨을 거예요. 트렌드다. 간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잘 나가는 기업과 내가 같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아메가 굉장히 잘 못 나가. 그쵸? 그럼 별로 할 관심 없죠. 대박이야. 엄청 잘 나가. 포켓몬고 막 엄청 잘 나가. 포켓몬고 이런 주식할 수 있습니까? 포켓몬고만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쉑쉑버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먹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어떤 경험으로 아메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열려져 있고 우리가 아까 게시물 적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메이저 SNS에서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 정도면 앞으로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11년간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아까 김은태 말씀대로 저 권수매도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권수매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아메에서 길러졌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 좋은 여자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여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그가 혹시 423이랑 결혼해 모르는 사람이랑 저는 많은 것을 걸었던 사람이 이사를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연애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냐? 저는 한 가지 맞다 이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사실 뭔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강의 두 개 있어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탈벤 샤알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탈벤 샤알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의미와 재미가 교차한 지점입니다. 그럼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결과의 확실성.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결과가 확실하다면 그 의미가 있다.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과정의 불확실성.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메가 딱 그래요. 결과는 정해져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이때까지 되었고요. 남은 25년 같이 함께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데 우리 권수미 리더하고 김민기 리더한테 제가 이제 탱크와 이제 109배씩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자 했는데 여기 얘기를 다 듣고 가세요. 오늘 강의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내일 오실 수 있어요.